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싸늘해지네요. 오늘도 제가 장 끝나고 한번 나갔는데 평상시처럼 안에 안 입고 겉옷 겉에 티 하나만 입고 나갔더니 좀 쌀쌀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성큼 오는구나. 어제가 추분인가요? 추분? 하여튼 추분이 지났죠? 9월 23일이 추분인가? 21일이 추분인가? 하여튼 추분이 지났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게 추분하고 춘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밤이 약간 더 길어지는 그런 날이 되죠? 밤이 길어지면은,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는데, 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죠. 근데 되게 밤을 좋아하시는 분보다 낮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선선한 가을밤. 조금 더 지나면은 한 달만 지나면 추워서 또 가을밤을 즐길 수 없으니까 이 선선한 가을밤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근데 하여튼 음력이 잘 맞아요. 추석이 빨리 오더니만 날씨가 빠르게 좀 추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가장 큰 것은 헬릭 스미스가 하한가에 갔는데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안 됐다라는 거. 오늘 하한가가 440만 주사였네요. 다른 바이오죽으로 확산이 안 됐다라는 것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좀 특징이 오늘 아침부터 자율주행차 현대차가 미국의 자율주행차하고 합작으로 2조 4천억을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주가가 좋았습니다. 대성 엘텍, 코리아 FT,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더 미동, 인포뱅크, 모트렉스, 칩스 앤미디 이런 것도 좋았는데 참 희한한 게 중소형 자율주행차는 올랐잖아요. 중소형 자율주행차는 올랐는데 한편으로 또 이 대형 자율주행차 만도 같은 것도 자율주행차의 대표 종목인데 만도는 오히려 악재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렸다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미국의 자율주행차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이 자율주행차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일단 자율주행차로 강하게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은 만도 같은 것도 수혜가 돼야 되는데 만도는 오히려 내렸고 그 이유는 현대차가 직접 자율주행차 여러가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돼지열병주들은 또 왜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는 갭상승 출발 후에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강소재도 마찬가지로 음봉. 그래서 돼지열병주들은 어쨌든 음봉에서 매수하고 음봉에서 매수하고 양봉에서 강한 상승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급등에서 매도 급락에서 매수 이게 맞다는 거죠. 돼지열병은 특히 그렇습니다. 돼지열병은 그렇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율주행차하고 돼지열병주들은 강했는데 나머지 바이오는 헬릭 스미스 때문에 그랬고 남북주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 그동안 좀 상승했다가 특별하게 악재로 갈 만한 것은 없었고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실망 매물 그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간에 좀 오르다가 좀 쉬어가는 한 단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뉴스들은 없었는데 오늘 좀 뉴스 나왔던 거 하나씩 한번 점검을 좀 하고 내일 또 좀 준비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가야 되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나왔던 뉴스들 몇 가지만 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부터 한번 봐볼까요? 임상 실패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임상 실패. 예, 헬릭 스미스 얘기입니다. 헬릭 스미스의 대형 악재. 헬릭 스미스는 이제 무슨 악재였냐 하는 것은 뭐 이런 내용이죠. 신라전에 이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코롱 티슈진이죠. 코롱 티슈진에 이어서 그다음에 신라젠, HLB, 코롱 티슈진도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고 신라젠도 팩사백이 실패했다 그랬고 HLB도 뭐 비슷합니다. 실패했는데 뭐 실패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실패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헬릭 스미스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옛날과는 달리 이번에는 헬릭 스미스는 이제 시장 전체의 악재가 아니라 개별 악재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생각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의 매수 기회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 헬릭 스미스 말고 또 새롭게 나올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죠. 또 나올 게 뭐 있나?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나올 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금방 뭐 나올 만한 건 없다는 얘기죠. 금방 나올 만한 건 없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2위인 헬릭 스미스 이게 이제 4조 정도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이고 2위가 헬릭 스미스인데 이게 무려 4조나 되는 그런 큰 기업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지수도 코스닥 지수 그렇지만 또 코스닥의 스몰 지수도 좀 이상하게 흔들리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헬릭 스미스는 또 뭔 내용이었냐 하는 것은 헬릭 스미스의 신약 엔젠시스가 임상 3상 결과가 1차 평가지표인 3개월 통증 감소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효과가 없다.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엔젠시스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엔젠시스의 임상 3상 결과가 통증 감소 효과 뭐 어쨌든 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크게 치료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엔젠시스가.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약물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약효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약효가 없다. 그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약효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다 그래요. 또 한다 그러는데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규모를 많이 줄여서 하겠다 하는 건데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게 무슨 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신경병증 뭐 이거 당뇨병성 신경병증 요거는 이제 일단 나가리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가리란 말이 그때 하여튼 뭐 일단 이제 없어졌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끝났다. 뭐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임상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크게 누가 주목하지 않을 그런 내용 같아요. 규모도 작게 해가지고 뭐 한다라는데 그건 누가 뭐 또 주목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헬릭 스미스도 이제는 땡이다라는 거 이제 다른 또 신약을 한번 봐야겠죠. 다른 신약이 뭐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헬릭 스미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VM202죠. VM202에서 이제 VM202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게 됐고요. 그렇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한번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오 상장사 관계자는 헬릭 스미스가 개발하는 신약은 임상에 성공해도 시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런 거 내용.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해도 그게 바로 제품화가 될 것인가 하는 거, 제품화를 누가 시킬 것인가 하는 거하고
제품화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 과연 그걸 누가 많이 사모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효가 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쟁사 약에 비해 아주, 압도적 탁월성, 이런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압도적 탁월성.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 탁월성이다라는 것은, 압도적 탁월성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이크 너무 가까운가? 이게, 마이크 문제는 좀 제가 나중에 또 고쳐볼게요.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까? 또 깨끗하지 않은 분들 깨끗한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를 대할 때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A형 간염치료제를 만들었어요. A형 간염치료제. 그걸 만들었는데, 치료제 만들었는데, 강하의 확진도 떴죠. A형 간염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전에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치료제가 없었다. 근데, 일라일리의 그 A형 간염 치료제는 100% 완치. 요런 것은 이제 엄청난 거예요. 100% 완치. 100% 완치고 대신에 약값이 한 알에 100만원. 한 알에 100만원. 요걸 갖다가 3개월간 먹어야 되는데, 총 1억이 들어간다. 1억이 들어간다. 1억 소요. 비용이. 요런 것은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약효의 그런 이제 바이오를 또 하나 만들었다.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전 거하고 약효가 별 차이가 없다. 성공은 성공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시장성. 그러니까, 완치가 되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너무 환상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에 대해서, 좀 흥분했던 것은, 그때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완전 간회가 했던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팩사백에 굉장히 우리가 그 어떤 기대치를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실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헬릭스미스 요것도 전문가들 관점에서는 우리 뭐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굉장한 걸로 알았지만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신약이 임상에 성공해도 시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 규모도 회의적이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별로 이제 성공해도 별게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헬릭스미스 사태가 또 지나갔는데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기왕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새로운 데뷔하는 그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너무 기사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바이오 쪽은 말이죠. 시세가 좋을 때 잠시 탔다가 내리는 일종의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뭐 타는 거 있잖아요. 플럼라이드 같은 거. 그런 거로 보자고요. 잠시 탔다가 내리는. 옛날에 그리스의 해운왕 오나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양반 얘기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큰 물주기를 나한테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게 하면 된다, 다시. 돈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갖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큰 물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주기를 잠시 나의 농장 앞으로, 나의 집 앞으로 잠시 댔다가 다시 흘러가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바이오라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라는 어떤 재료가 크게 부각하면 그 재료를 갖다가 잠시 내가 좀 놀다가 버리는 카드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이거죠. 내가 잠시 그 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카드. 계속 들고 있지 말고, 들고 있으면 실패하면 어떻게? 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이오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네, 그리고 인천 강해에서 5번째 아프리카 열병이 나왔다는 거죠. 열병 확진이 나왔죠. 강화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번째죠. 5번째.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본다면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파주에서 발생됐고, 그렇죠. 그렇죠. 파주의 연다산동, 두 번째는 연천의 백학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포시 통진읍에서 발생했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파주시 적성면에서 발생했고, 오늘은,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도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쭉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똑같이, 어제 밤에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파주시 적성면에서, 파주시 적성면에서 확진이다 했죠. 확진이다 그랬죠. 근데 확진이다 그랬는데 주가는 말이죠. 주가는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쭉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확진이다 그러고 이제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도 돈을 못 벌었어. 그죠? 진바이오텍은 상한가 갔으니까 벌었을래나? 요거 뭐 잠시 상 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이제 돼지열병 발생했다. 이번엔 강화도다 그러는데 똑같은 현상. 그죠? 똑같은 현상. 또 내일 아침에 요거 보고 아침에 또 갭상승해가지고 또 사면 또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 요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했을 때 매수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갭상승해서 팔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내일 아침에 또 이제 강화도에서 또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사면 또 물려요. 그래서 돼지열병은 그렇게 대응하시라. 돼지열병은 그죠? 돼지열병은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밤새에 돼지열병 나와서 아침에 뜨면 팔고 그래서 쭉 빠지면 장 마감에 뭐 사보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거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제 그 팁이다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북미가 영변 플러스 알파라에 합의했다. 이건 나중에 좀 읽어보고요. 좀 나중에 읽어보고 이거 먼저 보자고요. 요거부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을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국과 미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보자고요. 아침에 뉴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는 거죠.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다. 당연하게 열리겠죠. 그리고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다. 업적이 될 것이다. 요거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용기를 부추기는 그런 게 되죠. 세계사적
대전환, 대사변, 또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업적이 될 것이다.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부추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방문은 세계사적인 장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축켜 세워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좀 한 발 물러나가지고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 3차 회담에 대해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로 쭉 했는데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한 쪽은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그럭저럭 잘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부산에 온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정은이 부산에 온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국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한 거라서 꽤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할까요? 의미 있는 내용. 김정은이가 드디어 답방을 한다. 11월 달에 부산에 온다. 이런 내용인데, 요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11월 달에 부산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은 비핵화 실무협상이 2, 3주 내에 재개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부에 보고했고요. 2, 3주 내면은 어쨌든 발표는 내일 모레 있을 것 같아요. 발표는 내일 모레 있고 2, 3주 내에 이제 2, 3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겠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합의가 되면은 3차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최고인민회의를 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했다. 최근에 민생행보하고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가시하면서 대미협상 의지를 재점하고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해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입지를 좀 다졌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면서 전력 보강했고, 또 이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그랬다. 원산에 수시 치료하면서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가해왔다. 그죠?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의 동태를 계속 감시하겠죠.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협상 진전되면 전개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서훈 원장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갔다 그래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방문했다. 어딜까요? 미국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북한을 갔다 왔나? 어디 갔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갔다 왔다 그래요. 하여튼 북한에 갔다 왔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쭉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하여튼 보고는 조만간에 실무회담 열리고 연내에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가장 늦게 나온 뉴스예요. 늦게 나온 뉴스. 요것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목이 북한과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합의한다면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고명섭 논설위원 직격 인터뷰. 문재인 특보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적대관계 중식,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천명이다. 적대관계 중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북한에 관한 적대관계 중식이죠. 실무협상이 잘 되면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11월 달에 만약 김정은이가 한국에 온다면 획기적이다. 획기적, 선순환 획기적이다. 비핵화 범위의 설정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비핵화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영변 플러스 비밀 핵시설, 강선 얘기하죠, 강선. 영변 플러스 비밀 핵시설 신고와 포괄적 핵동결을 요구할 것 같다.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외에 민생 민소 제재 해제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이제 대충 다 쭉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이제 비밀 핵시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 핵동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소위 얘기한 로드맵이죠, 로드맵. 최종적인 핵의 완결이 뭐냐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반대로 북한은 금강산 개성공단과 민생 미수 제재 해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 유엔 제재 그 얘기죠. 그래서 유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료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00년, 2007년,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가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해박한 지식과 주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자다 그래요. 그래서 돈 받는 거 없다 그러죠. 청와대에서 돈 받는 거 없는 특보인데 여전히 상당히 무게감 있게 월급도 안 받고 하다못해 자리도 없다 그래요. 자리도 없는데 청와대에 자리도 없는데 하여튼 상당히 무게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분이다 거죠. 북미가 이달 말에 실무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이 잘 되면 연내에 3차 정상회담이 열 가능성이 크다.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비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이건 이제 강선을 의미합니다. 비밀 핵시설은 강선의 폐기를 약속하고 또 전면적인 핵동결에 합의한다면, 그러니까 핵 동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핵 가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멈추겠다.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핵을 갖다 만들지 않겠다. 여기에 합의한다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갈 수 있다.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면, 그죠?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면, 그러면은 철도주 올 상한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금강산 올 상한가? 그 정도 되겠죠? 개성공단 올 상한가?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면은 적어도 확실한 남북조 랠리가 있겠죠. 확실한 남북조. 그죠? 확실한 남북조 랠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바이오주를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시세를 즐기자. 트럼프가 평양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평양에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러니까 평양에 꼭 갈 것이다 라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평양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평양에 갈 수도 안 갈 수도,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회담을 한다 그러잖아요. 회담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가가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지. 주가는 그죠? 올라 이거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어떤 종목도 그렇게 확실한 건 없단 말입니다. 확실한 건. 그죠? 확실하잖아요. 트럼프가 정상회담 하자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거고, 김정은이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일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런 것들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가 뭐 평양에 갈지 안 갈지는 몰라. 평양에 간다면은 뭐 올 상한가겠죠. 근데 평양에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어쨌든 회담을 할 것이고, 회담을 하게 되면은 뭐 핵을 완전히 폐기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제재 조치를 확 폐기할지는 몰라. 모르지만 어쨌든 회담을 하게 되면은 회담을 한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아주 굿재료야. 굿재료. 좋은 재료야. 그러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라가 이제 스페인 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올라. 어쨌든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주로 이제 남미도 다 스페인어로 쓰죠. 어떤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올라. 이게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올라야 된다 이거죠. 올라. 어쨌든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담을 한다. 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재료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비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전면적인 핵 동결에 합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서 비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할까? 또 전면적인 핵 동결에 합의를 할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요걸 잠깐 보고 오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요 내용을 잠깐 보고 오자고요.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잠시 보자고요. 그거 없애버렸나, 내가? 요게 참 좋습니다. 트럼프 친인척들이 대북주 대량 매수하면, 네. 중국의 전문가가, 북한 제재를 확 풀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요 얘기도 이제 하나의 그냥 자기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상당히 그래도 좀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징이니까 금경일이잖아요. 금경일. 한국말로 금경일인데 중국말로는 진징이라고 이러는 거죠. 중국의 베이징대 교수. 23일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47주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개교의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제재 강화를 계속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재를 확 풀어주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을 것이 있다고 본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진 교수는 북한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시장 메커니즘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시장 경제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이거 말은 참 중요해요. 북한을 갖다가 제재로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압박으로 진행하지 말고 확 풀어주라 이거야. 확 풀어줘.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시장 경제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가 강할수록 핵포기 의지도 따라갈 것이다. 개혁개방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핵이 무슨 의지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최빈국 지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탈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일원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자 이거야. 확 풀어줘 버리자. 확 풀어주면은 저절로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죠. 저절로 자본주의가 된다. 그냥 막 가가지고 막 돈을 갖다 엄청 풀어주고 하면은 나라가 좀 먹고 살만 하면은 핵이 뭔 필요가 있겠고 무슨 테러를 하겠냐 이거예요. 예? 돈을 확 풀어주라 이거죠.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북미가 진행할 비핵화 핵심 향배를 전망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하노이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의 자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유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볼턴 부자가 나오고. 요 기사에서 저는 가장 제가 좀 생소하게 들었던 것이 한번 확 풀어줘 보자. 확 풀어주면은 아마 감당 못할 거야.
감당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감당 못할 거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확 풀어주면 감당 못할 거다. 돈 맛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 돈 맛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졸부가 되면 말이죠. 졸부가 되면은 그 돈 맛을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돈 맛을 못 보고 있으니까 무슨 이데올릭이니 뭐니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돈 맛을 좀 보여주면은 북한이 확 바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상당히 좀 가슴에 닿아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영변 핵시설에 더해서 강선의 비밀 핵시설 폐기까지 약속하고 또 핵동결에 합의한다면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뭐 모든 것이 좀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얘기인데 쪼쪼고 나왔는데 뭐 그런 거고 국정원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북미 실무협상이 열려서 성과가 나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11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11월 달 초.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문특보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한 게 이번에는 시간이 이렇게 늦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왜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다냐면은 실무회담에서 거의 다 합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은 그냥 도장 찍는 거란 말이죠.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행사인데 이거 뭐 도장 찍는 행사야 이렇게 뭐 크게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데 가서 도장 찍고 오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무회담에서 많이 합의를 하면 그러면 그냥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거예요. 그죠? 실무회담에서 많이 합의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튼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했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리고 또 실무회담에서 뭐 많은 것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회담에서 많이 논의되고 많이 합의가 되면은 많이 합의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가 평양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합의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그냥 트럼프의 선거 전략 그리고 트럼프의 노벨상은 이제 10월 11일 날 나오죠. 10월 11일 날 발표하는데 이번 노벨상은 뭐 못 받겠더라도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 노벨평화상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력한 후보. 그래서 내년 선거가 이제 11월 달 아닙니까? 11월 며칠이에요? 11월 13일인가 언제잖아요. 근데 내년 11월 달이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10월 11일 날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뭐 선거에 절대 유리한 국면 만들겠죠. 그죠?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마도 타이밍이 되게 이제 1월 달에 그 노벨상 추천에 들어간다 그래요. 노벨상 추천.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가지고 뭔가 화끈하게 하고 오지 않겠나.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1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렇다면은 11월 말에 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지난해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했던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또 초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 11월 달 초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정상회담 결과가 좋다면은 11월 말에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부산에 올 수도 있고,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북미, 한미의 그 선순환 관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턴 백악관 보좌관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북한에 주는 어떤 아주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예. 메시지 강합니다.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9월 하순에 만나자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하여튼 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직도 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야 뭐 어떻게 알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을지 뭐 어떻게 합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말하느냐, 북한이 핵 포기 안 포기 이거 어떻게 알아? 관심 없어. 저는 남북주가 대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큰 성과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에 보면 이제 비핵화를 이끌려면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줘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영변의 완전 폐기에 대해서 완전한 핵 동결을 요구할 것이다.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인도적 지원 재개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고려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철도가 되겠죠. 철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철도에 대해서 G7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트럼프가 그 언급을 했거든요.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철도에 대해서. 이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그죠? 트럼프가 북한 철도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해줄 요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그 밀밑에서는 서로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국교의 수립이 있겠죠. 북미 관계의 정치적 정상화, 즉 연락사무소의 설치, 궁극적으로 국교장구의 수립.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설치, 거기에서 나아가서 국교 정상화, 국교 수립, 요거죠 뭐죠. 요까지 이제 진행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북한은 미국의 동맹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했죠. 미국의 동맹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동맹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친미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친미가 되기를. 친중 해봤더니 별 볼일 없더라. 그래서 친미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친미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친미이면서 친중이면서 친너이면서 다 그렇죠. 친유이면서 친일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친중이면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똑같이 친중이면서 북한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니까 우리가 친미국가다. 북한이 북미 동맹이 된다. 이 얘기 자체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북한이 친중하듯이 친미도 하겠구나.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냥 뭐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 다 그렇잖아. 다른 나라 다 뭐 북한하고도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런 나라로 이제 정상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보면 된다. 그리고 요런 얘기도 좀 한번 하세요. 트럼프가 이제 평양에 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평양에 갈 준비가 안 됐다 그러지만 북한이 만약 양보하면 가겠죠. 당연하다. 실무 협상도 안 했는데 뭐 평양 간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양을 가겠다고 하면 협상 지렛대를 무력화하는 것이 되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평양에 갈 수 없다, 평양에 안 간다, 평양 갈 생각 없다 얘기하지만, 많이 진행되면은 당연히 평양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도 전에 내가 평양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바보도 아니고 그럴 리가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평양 간다는 얘기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평양 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많이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양에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쪽과는 같이 마주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다 뻥이죠. 뻥이죠. 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또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쭉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미 관계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리고 뭐 지소미아 쪽 얘기한다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의 결론은 빠르면 내일 정도에 실무 협상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 빠르면 내일 정도에 실무 협상 날짜 발표에 해당한다. 늦어도 이번 주에 발표하겠죠. 그리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협상이 한 일주일 정도 하겠죠. 일주일 정도 협상이 진행되어서 대체적인 그 정상회담의 초안이 완성되고, 그래서 아마도 11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나온 대로 만약에 영변 플러스 강선을 요거를 폐기한다. 그리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 여기다가 생화학 무기를 빼고 모든 핵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남북주를 보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남북주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목님님은 우리 방의 회원이십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자녀가 영국에 계셔가지고 영국으로 한 3개월 동안 가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영국에 가기 전에 돈 짭짤하게 벌어가지고 가시겠다 얘기하십니다. 님. 자, 그리고 오늘 저의 광고는 이런 겁니다. 예, 목님님은 지난번에 수천만 원을 갖다가 손절하고 남북조사 가지고 그걸 다 반가했다 그래요. 7천만 원을 손절하고 그것도 반가했다 그럽니다. 남북주로. 자, 그런 이제 우리 방에 온 지는 한 3, 4개월 되신 것 같은데, 그죠? 3, 4개월 되신 것 같은데, 예, 정말 남북주에서 한방 터지면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방 터집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 남북주를 좀 보시면서 들어오신 것 같은 분들인데, 예, 아직까지도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지만, 저는 이제, 낮에 장중 공부만 하더라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2개월에 132만원인데 할인해가지고 66에 딱 절반 가격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고요. ARS는 02-340-4484, 02-3490-4484, 이게 ARS 번호고요, ARS.
ARS고, ARS니까 바로 이제 이걸로 가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1599에 0700, 요거는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아마 이쯤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쯤 보면은 이제 가입하는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가 탁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2개월 가입.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가입할 수가 있고요. 여긴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거기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 시청하는 화면에서도 여러분 가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입 방법이 있으니까 아니면 웹에서 가입하셔도 되죠. 웹에서. 요 웹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구매하기 눌러가지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여우와 함께 이번 연말에 대박 내고 우리 목님님은 이제 그 영국에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나라 아주 비싼 나라 여행 한번 가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수익 많이 낸 거는 다시 한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수익 낸 것은 짧게 보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짧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9월 18일날 일신석재로 46% 수익을 냈고요. 9월 16일날 대아티아이로 41% 수익을 냈고 그 문자 보낸 거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날은 부산산업으로 48% 수익을 냈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으로 8월 14일에는 45에서 56% 사이 요건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수익률이 그렇게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멘트 뭐 경농 쭉 해가지고 수익을 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매도를 확실히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문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매도 문자가 이렇게 나가요. 그냥 매도 문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말로도 하지만 확실히 문자가 나가요. 매도 일신석재 3,880원 차익 실현 매도하고 추후 재면사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저는 문자가 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매도는 문자를 내보내요. 문자를 내보내고 말도 하고 이거 매도합니다. 이거 매수합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확실하게 매수합니다. 매수 확실하게 매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매수 대아TI 매수 가격 얼마 매도 대아TI 가격 얼마 6,800원 차익 실현 나중에 재면서 하겠다. 부산산업도 마찬가지. 이건 부산산업은 제가 우리 방에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방에 15만 4천원에 매도했는데 지금 뭐 18만원까지 왔나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하여튼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반드시 드려요. 반드시 드립니다. 요 정도씩 이제 수익을 내줬으니까 뭐 7천만원씩 손절했다 하더라도 금방 복구가 됐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요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수 한번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수 터지면서 박수 한번 신나게 터지고 박수를 터진다? 말이 이상하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한번 대박반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김정은이가 또 좋은 얘기 해주기를 또 트럼프가 좋은 얘기 해주기를 또 트럼프는 내일 또 유엔 총회의 그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하고 난 다음에 아마 북한에서 뭐 발표할 것 같은데 트럼프의 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북한의 발표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 만땅. 내일은 기대 만땅 하시죠.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그래서 내일은 초긴장. 내일 아마 오후나 저녁 때쯤 발표될 것 같아요. 초긴장 북한의 발표 초긴장 청취해보자. 감사합니다.